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시장이 다소 숨죽이고 있습니다. 내일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를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있고 방향성 없이 개별주들만 이슈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이슈 중심으로 오늘의 시장 분위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이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뉴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최근 상장한 기업이죠. 블루엠텍입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상장 첫날 168% 급등 마감했는데요. 상장 이튿날 기관 매도세 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 전문 업체로 백신 위주 사업을 시작한 후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삭센다를 통해 비만 시장으로 영향을 확대 중인 블루엠텍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국내 대표 비메모리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등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중에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수주 계약에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추가 투자가 확정되면 삼성 벤처 투자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8위 열어보겠습니다. 8위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올해는 업황부진 속 연간 기준 최대 적자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리얼타임 콘텐츠를 활용해 전시나 버추얼 휴먼, 게임 등 다양한 신사업을 통한 B2C 수익 모델 본격화가 기대된다며 신사업을 통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2위 새내기주 블루엠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그 이튿날 바로 하한가를 갔죠.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급반등한 모습인데 변동성이 심합니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아마 블루엠텍은 지난주에 이제 상장 당일날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말씀들은 뭐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블루엠텍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또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적극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좀 더 홀딩 전략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11월 6일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조금 탄력이 커졌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 즉 우리가 IPO 종목들이 좀 상장을 많이 했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신규 종목이 그만큼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매매들도 이제 거래량들이 회복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기관별로 이제 섹터를 좀 보신다면, 섹터 추이를 보신다면은 뭐 온디바이스 AI가 그래도 지난 7월부터 해서 30%가 넘게 지금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상태인데 오히려 이제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매매 차익이 좀 과감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기간 등락으로 보면은 뭐 400%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매매 차익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장 직후에 이제 조금 많이 매물들이 나왔던 종목 혹은 하루 정도 더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뭐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차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에코프로머티라든가 혹은 LS 머티리얼즈 이런 우리가 좀 많이 회자가 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들의 움직임들이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주에서는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신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의 안도감, 즉 우리가 뭐 연준에서는
쪽에서는 내년에 금리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도 그렇고 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연준에서는 피벗 자체를 바꾸거나 정책 기조 자체를 확연하게 이렇게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시장 측에서는 조금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도 소개드릴 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뭐 테슬라 IP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없지만 달성하게 되면은 유효한 성과를 유효하게 하겠다, 상장을 유효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종목들은 펀더멘탈 부담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짜 점심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단기간 좀 많이 출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 어떤 이제 신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 폭이 큰 종목들을 좀 접근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과거 실적 데이터를 좀 추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최초로 담당하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큽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신규 상장주도 변동성이 크고 그 안에서도 블루엠텍은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펀더멘탈 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많은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또 투자도 잘 좀 주의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어부부 반도체 진단 들어볼까요? 단독 보도로 지금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수주 계약 체결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투자에 대한 내용까지 담기다 보니까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독 보도인데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고 함은 일단 주가 기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김성일 차님? 일단은 이제 어부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번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급을 좀 이제 항상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눌림목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급이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무슨 재료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재료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이 뉴스가 나오는 것을 좀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일단 뭐 어부 반도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대표적인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쓰이는 IoT용 MCU를 납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 보시게 되면 3천만 개 MCU를 내년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3천만 개가 이 숫자는 큰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크게 열광을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지분 투자거든요.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8월이죠. 삼성 벤처투자가 어부 반도체에 약 35억 정도의 유중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벤처투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라는 이제 네임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에서 또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과거의 레인보의 어떤 사례를 다시 한번 시장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어부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의 새로 또 대장주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진 상황이고요. 시세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도 한 2천억 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세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회사 측에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신규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시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부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자이언트 스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흑자 전환 기대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이언트 스텝 좀 추가로 얼마나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 이제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최근에 반등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메타버스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메타버스 얘기 들으면은 뭐 지난 2000년도, 20년도, 21년도만 하더라도 뭐 게임주 얘기 아니냐, 뭐 그냥 뭐 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메타버스 시장이 커진다라고는 그래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냐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중들에 대한 인지들도 사실은 그냥 게임에 대해서 제한적인 형태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원인들도 이번에 이제 한국 메타버스 협회가 이제 마찬가지로 성명을 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게임법으로 이제 게임 규제법으로 이제 지금 묶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게임 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게임 법안에서의 법적 규제를 탈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인 사업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이 이번에 이제 초실감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6년간 이제 390억 가량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실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메타버스 하면은 AR, VR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각적인 효과에서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촉각까지도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실제 이제 뭐 어떤 뭐 촉각 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슈트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이렇게 손을 만지는 손 부분이 이제 뭐 촉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기술적으로 구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주요 장비들 그러니까 꼭 이런 어떤 특정 장비들만 있을 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 자체를 활성화 키우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활성화된 시상들 그리고 뭐 현재 구현되고 있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블록체인에 대한 소요들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는 훨씬 시장은 성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VFX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련돼 있는 영상 쪽에 좀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촉각 부분이 강해지고 뭐 미각 부분, 후각 부분까지도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시각이다 보니까 이런 VFX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메타버스 섹터로 좀 주도하고 있다 얘기를 드릴 수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과거 기생충으로 유명했던 덱스터도 실적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흑자 전환에 대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기에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온디바이스 AI 섹터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메타버스주들이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무리하게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기준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치료와 유기 종목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K옥션입니다. 열매 컴퍼니가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인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의 청약을 시작하면서 K옥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옥션의 자회사 투게더아트도 같은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조각 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7위는 K옥션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네, 6위는 HLB입니다. HLB의 병역요법이 간암뿐만 아니라 폐암에서도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 5월부터 미 FDA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역요법으로 간암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HLB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전자투표를 지난 11일부터 내일까지 진행해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6위는 HLB가 랭크했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옥션, 오늘은 K옥션으로 또 살펴봅니다. 지금 쿠사마야의 호박 2001년작을 지금 열매 컴퍼니가 조각 투자 1호로 승인을 받았고 지금 K옥션은 2002년작에 대해서 또 지금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관련 이제 흥행에 대한 기대를 같이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STO 관련주들이 다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김성희 이사님, 기대감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일까요? 네, 충분히 이제 STO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큰 시세가 한번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내용은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액으로도 개인들이 이제 수십억 대의 그림을 일부분이라도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이 K옥션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내었었고요. IT생 같은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승인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클라이막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제 K옥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술품 조각투자의 금액 자체가 총 모집 금액이 약 12억입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조금 이제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K 옥션만 놓고 본다라면은 거의 3,000원에서 거의 고점까지 약 3배 이상 300%가 상승을 했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역시도 상당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어떤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테마로서 STO, 코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CXL 테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막판 시세를 내면서 또 윗꼬리를 강하게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틈새 테마로 올랐었던 섹터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그 시세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이나 내일 이후부터는 좀 새로운 어떤 새 판을 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강했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좀 지우시고 새롭게 관심 종목을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옥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HLB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리보세라님, 병역요법 간암뿐만 아니라 이 폐암에서도 유효성이 입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저는 어느 정도 기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기대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 효과는 이미 이제 저희가 FDA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고 내년 5월에 이제 허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이냐 혹은 실적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냐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면역에서 상승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리보세라님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인데 면역 항암 치료제인 칼레나주맙을 또 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폐암까지도 치료가 효과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 이제 리보세라닙을 FDA에 넘겼을 때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 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상승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2가지 이상의 치료제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알게 된 표현으로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 때 당시에 어떤 약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고 열이 있고 기침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약 제품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데 하면서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리보세라닙뿐만 아니라 이렇게 2가지 제약들을 썼을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제 단일 제품으로서의 리보세라닙을 납품을 한다는 기대로 봤을 때는 HLB의 어떤 이 주가의 움직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LB랑 똑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HLB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 날 이제 FDA에다가 신청을 했다. 우리 거 이제 써달라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날 당일날 바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그만큼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HBL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오늘 HLB와 HLB 제약과의 차이가 조금 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일 이제 5월에 혹은 그보다 더 빨리 FDA에서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HLB보다는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이 도는 거는 HLB 제약.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만일 오늘 지금 이렇게 HLB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HLB 제약 쪽에서의 실적 견인이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소재가 소멸하게 되면은 HLB는 결국에는 주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적게 받는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적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때문에 HLB를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좀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이라도 4만 원대의 주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손절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K옥션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적절히 수익 실현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뭐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다 이제 코스피로 가다 보니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남아있는 큰 제약주들이 이제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행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익 실현에 대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보합권에서 정체된 움직임 지속하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화장품, 음식료 등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의류주 F&F는 생각보다 늦게 찾아온 추위로 아웃도어의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의류 소비가 회복을 보이면서 마진 방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에 반응하면서 7거래일째 사들고 있는 기관과 함께 외국인도 매수에 나섰는데요. 이 6.6% 오르면서 8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호실적을 이어온 LG전자 4분기에는 한타임 쉬어가겠지만 내년 상반기엔 1조 원대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에 5천억 원 정도 참여하면서 이 형제들이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견조한 상승 보이는 가운데 98,5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전문회사 덴티움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와는 달리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러시아 선적 지연이 해소되고 중국의 연말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와 함께 연이틀 강세 보이면서 현재 6%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배당기일이 다가오면서 어떤 종목들이 보너스를 더 줄까 이런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필옵틱스는 올해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연말 현물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중 우상향 곡선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 6%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들 내에서도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의 종목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중 하락으로도 전환했습니다. 이 미주 지역 투자 재개로 내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협동 로봇 시장이 개화 시기인 만큼 금리 인하 시 미국을 필두로 수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5위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삼양식품입니다.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의 열풍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선 삼양식품,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가운데 네덜란드가 또 K라면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심과 삼양식품 등의 주도로 K라면 수출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위는 삼양식품입니다. 3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최근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엑스플라가 국내 웹3 기술 기업 BPMG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엑스플라 생태계의 신규 밸리데이터로 구글 클라우드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엑스플라 생태계 확장에 따른 주가 재평가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3위는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네, 5위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현재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많이 올랐죠.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그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이 세 개의 종목의 상승 이유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미확정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틈새 테마가 형성이 되었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신주 상장주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가총액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연기금이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적인 예로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 머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연기금과 기관들의 지수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런 패시브 전략을 이용해서 일단은 뭐 좀 단기에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들 세 개의 종목의 상승 원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면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기관들이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이들 종목들을 채웠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안 그래도 지금 비싸고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비싼 값으로 이 종목을 사줄 기관과 외국인들과 개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정말 좀 냉정하게 던져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결국은 시장 대주주 여건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임박했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이 모여지고 있고 그것이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하루 차이인 상황에서 오늘 오전까지 마지막 세를 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윗꼬리를 달고 모든 섹터들이 좀 흔들리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7조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어떻게 보면 2029년 실적을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시총은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떤 협동 로봇 순위만 놓고 보더라도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4위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밸류션 가지고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려 있다라면은 이것을 내가 이 펀더멘탈 가지고 이 종목을 버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나 내일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패시브 전략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 종목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으로 올려 세운 만큼 과연 이 비싼 자리에 더 사줄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비중 조절에 대한 관점으로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까지 지금 신규 상장 3대장에 대해서 또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삼양식품도 살펴볼까요? 주가가 쉼은 줄지언정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이 고점을 높여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견조한데 내년에도 해외 수출 모멘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수출 부분들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라면 하면은 이제 두 회사를 좀 많이 거론을 하는데 하나가 농심이고 하나가 삼양식품이죠.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5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 나온 날도 사실 농심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게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해외 매출이 생각만큼은 잘 나오지 않았다. 즉 그만큼 기대성을 상당히 높게 잡았던 시장이 라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존의 고객들의 입맛을 잡았다, 우리가 해외 고객들을 이제 사로잡았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한 긍정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를 올려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운맛 열풍으로 또 마찬가지로 4억 가량의 해외 수출을 이렇게 이제 견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뭐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뭐 이런 많은 어떤 농식품 관련 종목들이 또 이렇게 수출 대상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심과 삼양식품의 좀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연터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주가를 올려나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라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뭐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순한 맛, 뭐 우리 프로그램 하기 전에도 뭐 강호동 씨가 뭐 안성탕면 광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일드한 맛, 좀 매운 걸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입맛들도 시장에 여전히 있다. 그래서 양자를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꾸준하게 키웠다고 본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운맛이 좀 강조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자극적인 음식 식품류로서는 메리트가 컸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난 8월 밀양에서 이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후에 9월에는 이제 3세 경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경영혁신이 나오겠다 라면서 이제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는 목표를 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조금 들고 있기에는 버거운 위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오늘 장중에 좀 사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23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목표할 수 있는 바가 조금 저는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절가는 제가 19만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조정이 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컴투스 홀딩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엑스플라 이 생태계 확장 기대감 속에 계속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고점 찍고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바닥에서 상당히 좀 시세를 낸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보이즈 홀딩스 역시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바닥에서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컴투스 홀딩스의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밝혀졌죠. 구글이 이 컴투스 홀딩스의 자체 코인이죠. 이 엑스플라의 발리데이터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트너사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시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세론이 나왔습니다. 세론이 나오면서 좀 조정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의 개수를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라면은 4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컴투스의 코인인 엑스플라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엑스플라의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1,000억 원 안팎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본다라면은 이 엑스플라라는 코인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도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컴투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역시도 컴투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좀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나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종목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비트코인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좀 조정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양호한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만큼 코인 섹터의 경우에는 역시나 ETF 승인과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위메이드 그룹주뿐만 아니라 컴투스 홀딩스 역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 실시간도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살짝 분위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디바님께서 대장이 100원 폭등 중 하시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움직임 없는 모습을 귀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200원 폭등 중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쉬어가면서 지수도 관망을 하고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고 오늘 개별주들 흐름만 각계점투 움직임인데 그 안에서 AS님께서 신규 상장 3대장 을 잇는 3-4개의 다음 타자가 퀄리타스 반도체냐라고 하셨어요. 여긴 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까지 붙으면서 탄력을 받았는데 여기도 지금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이사님, 앞서서 그 신규 상장주 3대장에 대해서는 적절히 이제 수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한 축에서 사실 퀄리타스 반도체도 같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그 어제부터 보시면은 이제 포모가 좀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시세가 나는 종목이 나타나면은 그쪽으로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시세가 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좀 그런 대상이 퀄리타스 반도체 고용, 어버브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장 초반부터 뉴스를 가지고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왔고요. 그럼 시장은 그 비슷한 섹터의 2등주, 3등주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영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났었고, 그 세 번째로 퀄리티스 반도체 역시도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테마주로서 최근에 시세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퀄리티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자는 퀄리티스 반도체구나라고 시장이 또 심리가 네. 또 모여지면서 단기에 시세를 또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이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게 LS 머티리얼즈가 고점 대비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그동안 강했었던 이들 섹터, 뭐 STO나 아니면은 그리고 CX에 그리고 이쪽 섹터들이 결국은 차익 실현에서 결국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대주주 요건 발표를 앞두고서 시장의 컬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기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어떤 한쪽의 포지션을 과하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뭐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줄이고 나서 한 발 물러나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간다고 이걸 팔고서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신 분들은 분명히 어제 오늘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변동성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HMM입니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국내 최대 벌크선 운송사 페노션에 이어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 HMM까지 품어 초대형 선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페노션의 주가는 오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HMM은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2위에 랭크했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신인 보이그룹 넥스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존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신규 보이그룹 넥스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마약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든 부분도 엔터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1위는 JYP 엔터입니다. 네, 자 2위 HMM을 필두로 해서 페노션 그리고 하림그룹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MM은 상승이고 페노션은 이제 대규모 증자에 대한 우려로 승자의 저주가 되는 것인지 지금 급락하고 있고 하림 지주는 또 급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HMM 인수전 관련해서 이제 원래는 3파전이었다가 2파전이 되고 여기서 다시 뭐 하림그룹이 또 이제 엎어치기 당해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하림이 HMM을 이제 업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페노션 같은 게 급락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매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단 하림이 갖고 있는 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HMM을 인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금화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실제 이 현금 자산들이 사실은 이 HMM 쪽으로 유입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지 뭐 사실 페노션 자체의 가치가 뭐 그렇게 급락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벌크선 운임 쪽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최근 이제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가격들에 대한 동향들에 따라서도 영향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림 입장에서는 이제 벌크선도 가지고 있고 뭐 여기에 더불어서 컨테이너선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지금 보도가 되는 것 중에 홍해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내륙 바다에서 내해에서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이제 포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소 때문에 또 좀 단기적인 상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럴 때 이제 해운주들을 접근하실 때는 뭐 운임 지수 때문에 올랐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종목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HMM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오랜 기간 보유하시다 보니까 조금 종목 교체를 해야 되거나 혹은 다른 종목으로 좀 일단 수익 보전을 위해서 옮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한 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MM은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이렇게 좀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좀 더 기다려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위의 H&M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JYP 엔터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주정을 받았던 엔터주 또 그 가운데 JYP 엔터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 나왔는데요. 주가 반등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바닥은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어제 오늘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부터 조용히 좀 바닥을 잡으면서 빨간불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3개가 있는데요. 바로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섹터들입니다. 이들 3개 섹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 물량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심했고 그동안 많이 쉬어갔었던 섹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요건은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또 새로운 좀 뉴스가 나왔죠. 새로운 남자 아이돌 멤버가 확정이 되었죠. 팀명은 넥스지인데 일단은 뭐 일본 5개 도시, 한국, 서울까지 총 글로벌리하게 11개 도시에서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멤버를 이제 꾸렸고요. 일본 최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과 함께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데뷔 앨범이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한 20만에서 30만 장 정도가 팔리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성공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터 섹터들의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없고요.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충분히 30에서 40%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형님격인 하이브가 먼저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입대, BTS 군입대가 모두가 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하이브가 바닥을 잡아줬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YP 엔터 역시 이제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엔터 메이저 4개사 역시 지금부터는 좀 단기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엔터사들의 또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터사들의 성수기는 4분기거든요. 4분기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떤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한 그림을 조금만 엔터 4개사들이 잘 보여준다라면은 생각보다 주가는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고개를 드는 이쪽 뭐 엔터나 바이오 섹터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 잘 잡아놓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반등, 특히 엔터주도 좀 반등을 기대해보자. 1위 JYP 엔터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종목 투자 포인트 5위부터 1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의 종목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성훈 이사 그리고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